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나 뭐 강의 영상 같은 거 보실 때 1.5배속 아니면 2배속 이렇게 좀 빨리 감기로 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저도 솔직히 시간이 좀 없다 싶으면 막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영상을 좀 빨리 보는 습관, 그리고 뭐 틱톡이나 슈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짧은 영상, 숏폼 콘텐츠 소비가 우리 뇌랑 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캐나다 연구도 있고요. 국내 지세대의 통계, 또 뇌과학 쪽 설명까지 다양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진짜 시간을 아끼는 좋은 방법일지 아니면 우리 뇌를 좀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특히 그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과정 있잖아요. 정보 처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왜 속도에 따라서 이게 이해도나 기억력에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 습관이 그냥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우리 인지 능력 자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배속 시청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한국 지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절반 이상, 51%가 배속 시청 경험이 있다고 하고요. 특히 1.5배속 이상이 27%, 2배속도 24%나 된다고 하네요. 다른 세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 정말 대세는 대세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시간 효율, 소위 가성비라고 하죠. 그걸 중시하고 또 유행에 뒤처지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좀 지루한 걸 잘 못 견디는 그런 MZ세대의 특징이 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빨리 보는 것뿐만 아니라 10초씩 건너뛰거나 아예 요약본 컨텐츠를 선호하는 현상도 굉장히 뚜렷하고요. 심지어는 아예 배속 안 해도 재밌게 좀 만들어달라 이런 의견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예요? 와, 그럼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1.5배속, 2배속 이렇게 봐도 내용은 뭐 그대로 다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까요? 시간을 아끼는 만큼 효율도 정말 따라오는 건지. 여러 연구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1.5배속까지는 아주 큰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미 잘 아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좀 단순한 정보다 이러면 시간 절약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게 2배속을 넘어가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대부분 연구에서 특히 처음 접하거나 좀 복잡한 내용일수록요. 2배속 이상으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이해도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고 경고를 합니다. 아, 네, 그렇게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다면 이건 오히려 비효율적인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그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좀 있다면서요? 고령층은 1.5배속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에는 1.5배속에서도 정보 처리 능력 저하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18세에서 36세 사이의 젊은 층은 2배속에서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내용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UCLA 연구처럼 특정 조건, 예를 들어 여러 번 반복해서 본다거나 하면 2배속도 괜찮다. 이런 결과도 있긴 하지만 이걸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엔 속도가 빨라질수록 뇌에 가해지는 부담은 커진다. 이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왜 속도가 빨라지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우리 뇌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건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좀 답이 나옵니다. 보통 정보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주 짧게 순간적으로 저장이 돼요. 이걸 순간기억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 정보만 작업기억이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작업기억이라는 게 일종의 임시 작업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덩어리 개수,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라고 하고요. 또 정보를 붙잡아둘 수 있는 시간도 수십 초에서 길어야 몇 분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약간 병목 현상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비유하자면 마치 문어가 몇 개 안 되는 공으로 저글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보가 너무 많이 또 너무 빨리 쏟아져 들어오면 이 작업대가 과부하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제대로 처리, 이걸 부호화라고 하는데 이 부호화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정보가 처리되기도 전에 그냥 계속 밀려 들어와서 제대로 저장될 틈이 없는 거네요. 근데 이게 배속 시청뿐만 아니라 요즘 그 숏폼 소비도 정말 엄청나잖아요. 20대 이하는 거의 85%가 이용한다고 하던데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일까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짧고 아주 자극적인 영상에만 계속 노출되는 문제인데요. 혹시 뇌 썩음, 영어로 브레인 롯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옥스퍼드에서 2024년 올해의 단어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바로 이 현상을 지적하는 겁니다. 뇌가 썩는다. 표현이 좀 강렬한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품질의 자극적인 컨텐츠를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인지 능력, 특히 좀 긴 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그 심심한 위로라는 말을 지루한 위로로 오해했던 그런 문해력 논란 같은 것도 사실 이런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뇌가 썩는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면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거군요. 이런 습관들이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우려되는 건 짧은 자극에만 계속 반응하도록 뇌가 길들여지면서 긴 호흡에 집중력이 약화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대 이인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뇌는 계속 환경에 적응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강력한 자극에만 반응하고 일상적인 자극에는 좀 무감각해지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팝콘 브레인이요? 네, popcorn 터지듯이 즉각적이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한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집중력 문제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영상을 빨리 보는 습관은 시각적인 피로감이나 정보 과부하로 인한 불안감, 심지어 불면증이나 두통 같은 걸 유발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뇌의 구조적인 변화, 예를 들면 회백질 감소 같은 신경학적 손상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지루함을 피하려고 영상을 계속 이렇게 휙휙 넘겨보는 행동, 디지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몰입을 방해해서 결과적으로는 더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만든다는 토론토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네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천천히 보고 쇼폼은 아예 끊어야 하는 걸까요?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겠습니다. 그 퀸 메리 런던 대학의 마커스 피어스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콘텐츠의 종류나 아니면 내가 얼마나 그 내용에 익숙한지에 따라서 속도를 좀 조절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 정보를 확인할 때는 1.5배속도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 배우는 좀 복잡한 내용이라면 정속으로 보거나 아니면 조금 높여도 1.25배속 정도, 이 정도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에게 맞는 적정 속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어떤 내용을 보는지에 따라 속도를 좀 다르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미리 정해둔다거나 아니면 금욕상자 같은 도구를 써서 잠시 멀리하는 디지털 디톡스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명상이나 산책, 운동처럼 뇌를 좀 쉬게 해주면서 다른 종류의 자극을 주는 활동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 볼 때처럼 가끔은 온라인 영상도 이렇게 넘기지 않고 쭉 몰입해서 볼 때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배속 시청이나 숏폼 콘텐츠가 주는 그 시간 효율성이라는 달콤함 뒤에는 우리의 집중력이나 기억력 저하,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뇌 건강 악화라는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특히 2배속 이상의 빠른 속도는 우리 뇌의 정보 처리 능력에 좀 과부하를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콘텐츠의 성격이나 또 자신의 학습 목표에 맞춰서 속도를 좀 현명하게 조절하고 또 때로는 의식적으로 좀 느긋하게 깊이 몰입하는 경험을 통해서 정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깊은 이해와 기억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처리 모델에서도 봤듯이 결국 깊이 있는 처리, 이걸 정교화 부호화라고 하는데 이게 장기 기억 형성의 핵심이니까요. 네, 맞아요. 단순히 정보를 빨리 보는 행위를 넘어서 이걸 어떻게 진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만 정보가 처리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이런 빠른 영상들, 짧은 자극들이 어쩌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뇌가 애초에 어떤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하는 그 초기 필터 자체를 서서히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이미 우리 뇌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이런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해 나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